아,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부산대학교의 김기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화공학회는 이렇게 초청받아서 보기 처음이라서 조금 좀 어떨하긴 하지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바이오디그라드블한 나노 파이브러스 멤브레인들을 활용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대 힐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감기를 좀 세게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조금 쉬었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연구실은 스마트 바이오마티리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non-invasive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포토 메디슨, 아니면 몰리큘러 이미징이나 바이오 센서와 같은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운드 힐링에 관련된 이 포토 메디슨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블리딩이나 아니면 인플라메이션, 그다음에 프로레플레이션, 리모델링의 과정으로 운드 힐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드레싱과 같은 형태들의 어떤 그 치유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드레싱을 개발하는 치유 방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빛을 이용한 어떤 그 질병의 상처의 치유 효과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같이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토메디슨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빛을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기술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 치료 측면에서는 다양한 빛을 이용한 어떤 빛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포토더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ROS 등의 어떤 독성 물질들을 발생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PDT와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이런 그 레이저와 같은 강한 세기의 빛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광독성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매우 작은 그 인텐시티를 가지는 빛을 이용해서 어떤 생물체 안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적외선에서의 670, 808, 904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NIR 영역에서의 빛을 피부에 세포에 조사를 하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 빛을 받아서 다양한 반응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ATP를 형성한다거나 ROS를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NO를 릴리즈하는 듯한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상처 치유에서는 이 ATP를 이용해서 다양한 세포들이 증식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빛이 피부 내 아니면 어떤 생체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이런 포토메디슨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절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빛은 파장이 길면 쉽게 이 투과도가 높지만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 파장이 짧으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긴 하지만 이 투과력이 낮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빛들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시광선과 같은 이런 빛의 그 레인지에서는 다양한 그 몸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충분한 에너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안티박테리아 테라피 같은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린라이트는 피그멘테이션, 색소 침착들을 제거해 주는데 그다음에 옐로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독소를 제거를 해주거나 그다음에 레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셀 펑션들을 리스토어링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빛들의 어떤 제한된 투과도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 활용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런 빛들을, 가시광선의 빛들을 피부 내 또는 생체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 하이드로젤, 옵티컬 파이버를 활용을 해서 체내에 효과적으로 빛을 전달시켜주는 연구들을 옵티컬 파이버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매우 플렉서블한 옵티컬 파이버에서 큰 빛의 로스가 없는 형태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글루코드 센싱에 활용하는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그 옵티컬 파이버 외에도 이런 마이크로 니들과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컴플렉스를 활용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마이크로 니들 렌즈 어레이를 활용해서 이 블루라이트의 빛을 이제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녹농균과 같은 박테리아들의 어떤 효과적인 안티박테리아 이펙트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 블루라이트를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그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보바이 티슈나 아니면 피부 티슈에서 이제 실제로 전달되는 어떤 빛의 투과 양을 확인을 하였을 때 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활용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이런 그 치료 그 빛 투과 정도를 확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베이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PLA를 활용한 이 마이크로 웨이브 가이드를 제작을 하였고요. 이 웨이브 가이드를 이용해서 실제 문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포토케미칼 티슈 본딩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웨이브 가이드를 활용한 빛의 깊은 투과도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린라이트를 이용해서 피부에 그냥 직접 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깊숙이 투과가 되지 못하는 데 반해서 당연히 웨이브 가이드를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깊이 투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그 운드에서의 어떤 치유 효과를 확인을 해본 결과 뭐 웨이브 가이드가 있었을 때 없을 때보다 한 4배 이상 높은 그 바인딩 스트렝스를 가지면서 성공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모든 결과들은 이런 그 웨이브 가이드나 마이크로 니들 아니면 옵티컬 파이버들과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이즈가 요구된다는 단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들을 좀 보완하는 어떤 광원으로서 일단 컨버전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긴 파장의 빛을 받아서 작은 에너지의 빛을 받아서 안티스톡 그 스캐터링에 의해서 그 짧은 파장의 빛,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센 에너지의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컨버전 나노 파티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컨버전 나노 파티클 표면에 이제 그 히알루로닉 액시드, 로즈벤과 컴플렉스를 컨주게이트를 표면에 이제 컴플렉스와 같은 형태로 제작을 하였고요. 그 스펙트로스코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에미션 파장에서의 이 컨버전 나노 파티클의 에미션 파장이 이 로즈벤갈의 흑광 파장과 겹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그 운드에 적용을 하여 보았을 때 깊은 피부 영역대까지 이 컨버전 나노 파티클의 그린 파장이 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운드 힐링을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콜라겐 파이브로제네시스나 아니면 그 바인딩 어피니티에서의 높은 그 접착성과 더불어 그 동물 실험에서도 이 다른 그 그룹과 대비해서 더 효과적인 운드 힐링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컨버전 나노 파티클에서도 결국에는 이 컨버전 나노 파티클의 이놀가닉한 특성에 의한 이 잠재적인 포텐셜 톡시시티에 대한 문제들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자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을 활용한 운드 힐링에 이제 저희가 활용한 ECM 라이크 운드 드레싱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CM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어떤 3D 폴리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조직에 다 존재하고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소재와 비슷한 운드 드레싱을 개발을 한다면 실제로 피부 생착률이나 아니면 피부 치유가 더 효과적일 거라는 그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ECM 라이트 운드 드레싱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한 소재는 여기 나와 있는 젤라틴이고요. 그래서 젤라틴을 이용을 해서 일렉트로 스피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 히알루로닉 액시드와 도파민의 크로스링킹에 의한 이 바이오어제이지브 나노파이브러스 멤브레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노파이브러스 멤브레인은 이렇게 A4용지 이상으로 큰 대면적의 운드 드레싱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크로스링 되어 있는 형태들은 뭐 NMR이나 IR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쌤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첫 번째 그냥 젤라틴 나노파이버에서는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한 이런 파이버의 모포놀로지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크로스링 때의 어떤 이피션시가 높아질수록 또 도파민의 카테콜 그룹의 어떤 용량이 높아질수록 더 밴디드 되어 있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긴 굵은 젤라틴 나노파이버 안쪽에 HA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메쉬와 같은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어떤 ECM의 콜라겐 파이버에 붙어 있는 어떤 글루코사미노글리칸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ECM 라이트 운드 드레싱이라고 이런 걸 붙였습니다. 이런 젤라틴 나노파이버의 대략적인 평균 사이즈는 한 500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드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운드에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패치와 같은 엔드들을 붙이게 되면요, 거기에 이런 다양한 체액이나 아니면 혈액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잘 물에 대한 어떤 흡수도를 갖는지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단 컨택 앵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크게 모든 경우에서 모두 다 하이드로필릭한 스트럭처를 가지기 때문에 크게 차이 없이 물이 잘 흡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테콜의 어떤 컨텐츠가 높아질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텐사일 스트렝스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스웨링 레이쇼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운드 드레싱이 이 피부에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필링 테스트와 그다음에 이 에어 퍼미어빌리티를 측정하는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제 웨이트와 드라이 스테이트에서의 어떤 달라지는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드라이 스테이트에서는 카테콜이나 다른 어떤 바이오어제이지브한 몰리큐들이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접촉력을 약하게 보이는 데 반해서 웹 스테이트에서는 그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필링 포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카테콜 그룹의 어떤 도파민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필링 포스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어 퍼미어빌리티와 포로시티를 측정을 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폴리유레탄 계열의 이 운드 드레싱과 거의 비슷한 에어 퍼미어빌리티와 포로시티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실제 운드 드레싱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착력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런 효과적으로 잘 접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지연 테스트도 저희가 만들어진 물론 도파민 카테콜 그룹의 어떤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지연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운드 드레싱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이제 익시전 모델에서의 어떤 운드의 치유 정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익시전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드레싱을 덮어서 얼마나 치유가 빨리 되는지를 확인을 해본 결과 컨트롤에 비해서 저희 실험군에서 더 높은 상처 치유 효과와 더불어 콜라겐 제네시스 그다음에 이 블러드 베슬 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어떤 상처 치유 또는 리모델링 효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이제 이런 이 운드 힐링 모델들에 같이 플렉서블한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같이 도입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는 홍성호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플렉서블한 디바이스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 드레싱을 같이 이제 접착을 시켜서 저희 드레싱에서의 접착력과 또 우수한 어떤 상처 치유력 그리고 이 빛을 이용한 어떤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을 이용한 시너지틱한 상처 치유까지 동시에 저희가 노려보고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운드 드레싱을 붙이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패치를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운드 드레싱에 의해서 이 빛이 흡수가 된다거나 적절한 빛이 이 피부 내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붙여서 이제 어떤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해본 결과 대략 한 5mW 정도의 어떤 빛의 세기를 파워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정도 파워는 다른 논문들에서 활용하는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의 어떤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이 실험 이 시스템이 저희가 생각하는 운드 힐링에 적절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IR 영역에서의 어떤 NIR에 조사된 환경 내에서 이 스킨 세포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운드 스킨 셀의 스크래치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NIR 영역에서 이 스킨 세포들이 얼마나 잘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얼마나 잘 이동을 하는지 여부들을 판단을 하였고요. 또한 각각의 세포들 내에서의 어떤 모틸리티를 확인을 해 줌으로써 이 NIR NIR을 조사한 어떤 빛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빠른 어떤 운드 힐링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똑같은 실험을 이제 저희가 만든 이 운드 드레싱 내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운드 드레싱 표면에 세포들을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NIR을 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포들은 잘 운드 드레싱에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IR 조사한 영역에서 결과에서 더 향상된 어떤 세포 증식과 더불어 뛰어난 어떤 세포 생착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준 NIR 패치와 그 다음에 운드 드레싱 시스템에서는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효과적인 상처 치유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여기 수처와 비교를 하였을 때 오른쪽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인딩 스트렝스는 수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긴 하였습니다만 수처에서 나타나는 이런 흉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저희가 실험한 이 결과가 크게 흉터나 알러지들이 나타나지 않고 깨끗하게 상처가 치료가 되는 이런 결과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본 시스템이 운드 힐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본 내용들은 올해 초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이렇게 각각의 젤라틴 나노 파이버와 그다음에 그것들을 히알루론액시드와 도파민으로 크로스링킹을 하고요. 크로스링킹 되어 있는 바이오 어드히지브 나노 파이버를 이 플렉서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이 연계시켜서
더 시너지틱한 운드 힐링 효과들을 확인을 하였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어떤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런 포토바이오 모델레이션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앞전에서 말씀드린 이놀가닉 어떤 운드 힐링에서 좀 더 나아간 올가닉 컨버전 나노 파티클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포토바이오 모델레이션 연구들도 이제 조금 데이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다른 기회로 또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발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펀딩 소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또 목다운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보에서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용하신 그 광원이 LED로 되어 있는데요. LED가 상상이 나와 있는 면에다가 LED가 들어가면 그건 그 전광원이잖아요. 그럼 전체 면을 커버할 때 OLED 같은 면광원에 비해서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LED는 OLED랑 비교하면 발열에 대한 문제도 또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 LED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 LED 시스템을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이쪽에 스킨 쪽으로만 딱 국소 부위에만 적용이 가능하게 지금 디자인을 요 LED를 디자인을 해서 지금 이렇게 디바이스를 이제 구현을 하였고요. 발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측정을 해본 결과 온도 범위가 40도에서 한 30도 후반에서 40도 초반 이내에서 계속 측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갈아놓고선 빛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씩만 조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어컨버전 머티리얼에 관한 건데요. 어컨버전을 통해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 효과를 유도하는 거는 알겠는데 실제 어컨버전에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에 필요한 정도의 에너지라든지 휘도라든지 이런 광학적인 특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네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이노가닉에서의 퀀텀 일드라든지 아니면 역할분자의 세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불리한 게 좀 사실인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이노가닉 TTA-UC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10% 정도의 더 높은 퀀텀 이피션시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간단한 베이스 실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온도 힐링이나 아니면 안티박테리얼 테라피와 같은 형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어떤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